세계 최고 부자들의 결혼 생활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화려한 결혼식 이후 몇 년간의 행복한 시간, 그리고 어느 순간 찾아오는 위기와 이혼 소송이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과 그의 아내 로리는 무려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이 서로를 향한 애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부부가 처음 만난 곳이 대학 강의실이었고, 젠슨이 로리에게 접근한 방식이 다른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세계 최고 기업을 이끄는 CEO의 35년. 결혼 생활과 그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대만에서 태어나 유복하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낸 젠슨이 미국 땅을 밟게 된 이야기는 정말 극적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을 미국에 보내고 싶었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집안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유학 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삼촌으로부터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에 학비가 전혀 들지 않는 명문 학교가 있다는 것이었죠. 학생들이 간단한 청소와 정리 업무만 맡으면 학비는 물론이고 숙식까지 제공해 준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어렵게 비행기 표를 구한 부모님은 9살 아들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젠슨은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 미국 기숙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첫 등교날 젠슨이 마주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명문 학교라는 곳은 온데간데 없고 그곳은 문제 학생들을 모아 교정하는 일종의 특수 학교였던 겁니다. 13살, 14살밖에 안 된 아이들이 온몸에 문신을 새기고 다녔고 담배를 피우며 돌아다니는 건 기본이었어요. 심지어 주머니에 칼을 넣고 다니는 학생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어린 젠슨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이런 곳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해요. 부모님도 나중에서야 잘못된 학교에 보냈다는 걸 알게 됐지만 이미 전 재산을 쏟아부은 뒤였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는 젠슨보다 8살이나 많은 형이었는데 교도소를 여러 차례 드나들다 보니 학년을 낮춰서 들어온 케이스였죠. 첫 만남의 순간을 젠슨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룸메이트가 갑자기 상의를 벗어던지더니 온몸에 새겨진 7개의 칼자국 흉터를 자랑스럽게 보여줬거든요.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과 함께 말이죠. 9살짜리 동양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젠슨은 여기서 놀라운 생존 본능을 발휘했습니다. 룸메이트가 그를 읽지 못하는 문맹이라는 걸 눈치채고는 자발적으로 그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읽기뿐만 아니라 수학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작은 동양 소년의 진심 어린 도움에 감동한 룸메이트는 자신도 뭔가 돌려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운동만큼은 자신 있으니 젠슨의 약한 몸을 단련시켜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팔굽혀펴기와 복근 운동 100개씩을 시키는 강도 높은 트레이닝이 시작됐죠. 반강제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덕분에 젠슨은 탄탄한 체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긍정적 변화가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유일한 동양인이나 다름없던 젠슨을 향한 인종차별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등교길에는 낡고 위험한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판자가 부서지고 흔들거릴 정도로 상태가 영 좋지 않았어요. 백인 학생들은 젠슨이 그 다리를 건널 때마다 기다렸다가 양쪽에서 다리를 붙잡고 심하게 흔들어대곤 했습니다. 직접적인 폭력을 당한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청소 당번을 정할 때면 항상 더러운 화장실은 젠슨의 몫이었죠. 그런데 몸이 단단해지고 나니 백인 학생들이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젠슨이 평생 지켜온 좌우명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먼저 싸움을 걸지는 않지만 누군가 나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면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신념이었습니다. 젠슨은 워낙 성실하게 학업에 매진했기 때문에 또래보다 1년 먼저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었어요. 어쩌면 그 험악한 환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을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지역의 주립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실 성적으로만 보면 훨씬 좋은 대학도 갈 수 있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의 폭이 좁았죠. 오리건주에 거주하던 그는 오리건 주립대학을 선택해야만 학비를 3배 이상 감면받을 수 있었거든요. 가난한 유학생에게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학에서 젠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이 시작됩니다. 신입생 시절, 그는 한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당시 공대학과에는 단 3명의 여학생만 있었습니다. 반면 남학생은 무려 247명이었죠. 경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상상이 가시나요? 젠슨도 그 3명 중 1명인 백인 여성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인종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남들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경제력이나 외모, 유머 감각을 어필할 때 젠슨은 좋아하는 여학생 앞에 가서 자신의 숙제를 보여줬어요. 자신과 함께 매주 과제를 하면 모든 과목에서 어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롤이라는 이름의 그 여학생은 젠슨과 함께 공부를 시작했어요. 실제로 젠슨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까다롭기로 악명 높은 교수의 어려운 과제도 척척 해결해냈거든요. 로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젠슨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고 어느새 매주 일요일은 둘만의 숙제 데이트 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숙제 데이트는 점차 영화 데이트로, 여행 데이트로 발전했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이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젠슨이 로리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신과 결혼해주면 30살이 되었을 때 회사 CEO가 되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동안 젠슨의 똑똑함과 끈기를 가까이서 지켜본 로리는 이 말을 허황된 꿈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죠. 두 사람은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첫사랑과 결혼까지 이루어낸 데다가 지금까지도 애처가로 널리 알려진 젠슨의 모습은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는 진정한 로맨티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혼 후 젠슨은 유명 반도체 회사 AMD에 성공적으로 취업했어요. 연봉도 꽤 괜찮은 편이었죠. 그런데 이 안정적인 대기업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젠슨은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그날 본 영화 한 편이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는데 바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 쇼크를 선사했던 영화 주라기 공원이었어요.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공룡들이 영화 속에서 실제처럼 생생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젠슨은 확신했습니다. 미래는 3D 그래픽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직장을 그만두고 직접 3D 그래픽 전문 회사를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동료 2명과 함께 공동 창업을 결심했고 이 회사가 바로 오늘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대기업이 된 엔비디아입니다. 회사 이름은 다음 세대를 뜻하는 넥스트 버전의 앞글자들을 따고 그 뒤에 로마 신화 속 질투의 여신 인비디아를 붙여서 만들었어요. 질투의 여신을 넣은 이유는 경쟁사들을 질투하고 부러워해야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업계 정상에 올라서면 오히려 우리가 다른 기업들의 질투 대상이 되겠다는 포부도 담겨 있었죠. 실제로 지금의 엔비디아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세계 최고 기업이 되었으니 회사명 하나는 정말 기막히게 잘 지은 셈입니다. 엔비디아를 창업했을 당시 젠슨의 나이는 정확히 30살이었어요. 결혼 전 아내에게 했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킨 것이죠. 회사를 설립한 젠슨은 게임 쪽 그래픽 사업에 뛰어들기로 했습니다. 영화에 비해 게임 쪽은 아직 그래픽 발전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당시 3D 게임은 이제 막 시작 단계였습니다. 인기 게임으로 분류되던 울펜슈타인이나 둠조차도 완전한 3D라기보다는 2D와 3D를 섞은 2.5D 같은 느낌이었죠. 젠슨은 3D 그래픽 분야의 선구자가 되고자 끊임없이 연구했고 마침내 독자적인 첫 그래픽 칩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어요.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쪽박을 차서 파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첫 제품을 출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컴퓨터 그래픽 처리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었죠. 젠슨의 그래픽 칩은 출시와 동시에 구시대 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젠슨은 세가라는 일본 게임 회사와 5년 계약을 맺고 새로운 게임기용 그래픽 칩을 개발 중이었어요. 하지만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파산 위기에 놓이면서 더 이상 계약을 지킬 수 없게 됐습니다. 젠슨은 직접 세가의 CEO를 찾아가서 터무니없는 요청을 했습니다. 자신의 기술이 이제 구시대 유물이 되었으니 계약을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황당한 일인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계약은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계약금 500만 달러는 그대로 달라는 것이었죠. 제품은 만들어주지 못하면서 돈은 받겠다니 어찌 보면 뻔뻔한 요구였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목덜미가 잡혀 쫓겨나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세가의 사장은 놀랍게도 이 부탁을 들어줬어요. 젠슨의 진정성과 엔비디아의 잠재력을 믿는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지원해 준 겁니다. 이 돈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에 다시 착수한 젠슨은 오늘날 게임과 영화의 화려한 그래픽을 구현하는 그래픽 카드와 각종 AI 기술에 들어가는 칩 개발에 성공하며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젠슨은 세가의 사장을 평생 은인으로 여겼어요. 강연이나 인터뷰에서 그를 엔비디아를 구한 사람이라고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은혜를 갚았습니다. 투자받았던 500만 달러를 3배인 1,500만 달러로 돌려주었고 그로부터 무려 20년이 지난 시점에는 특별한 행동으로 세가의 사장을 크게 감동시켰죠. 2017년 어느 날 이제 80대를 앞두고 있던 세가의 사장이 세계적 거물이 된 젠슨에게 옛 친구로부터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자신을 혹시 기억하냐며 이번에 AI 관련 강연을 맡게 됐는데 짧은 영상 편지라도 보내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바쁜 시간을 방해해서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하는 그의 이메일에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변함없는 겸손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는 세계적 인물이 된 젠슨에게서 답장을 받을 거라고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도 안 돼서 젠슨으로부터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냐며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연락해줘서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거듭했고 영상 편지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일본으로 가서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젠슨은 정말로 일본까지 날아가서 오랜만에 그의 두 손을 꼭 잡았고 장시간의 연설까지 해주었어요. 이 두 남자의 우정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젠슨은 유독 은혜를 잊지 않는 성격으로 유명한데 명문 학교인 줄 알고 갔다가 양아치 학교였던 자신의 모교에도 200만 달러를 기부했어요. 이 학교가 나를 받아줬기에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한 거죠. 자신이 나온 대학에도 6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젠슨은 세계적인 CEO 중에서도 유독 가족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많은 거물 CEO들이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하는 이미지가 강한 반면 젠슨은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정해진 횟수만큼은 반드시 가족과 식사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내와 자녀들의 의견을 잘 듣는 걸로 유명하죠. 1년 내내 입고 다녀서 젠슨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가죽 재킷 패션도 사실은 아내와 딸의 아이디어였다고 해요. 패션 센스에 대해 칭찬받을 때면 늘 아내와 딸이 골라준 옷을 입을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한여름에도 가죽 재킷을 입고 다니다 보니 덥지 않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그는 나는 언제나 쿨하기 때문에 시원하다는 재치 있는 답변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쿨해서 논란에 휘말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만의 한 여성이 젠슨에게 다가와 자신의 가슴 부위가 드러난 타이트한 상의에 사인을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젠슨은 정말 이걸 원하는 게 맞냐고 여러 번 확인한 뒤 결국 가슴 위쪽에 사인을 해줬습니다. 이후 그 여성은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며 너무 짜릿했다는 소감을 남겼고 이 사건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화제의 중심이 됐어요. 일부에서는 유머러스한 팬 서비스였다며 가볍게 넘겼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젠슨이 신중하지 못했다며 이런 요청은 거절했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반응 중에는 이 옷이 이제 50만 달러에 팔릴 것 같다며 결국 최후의 승자는 저 여성이라는 의견도 있었죠. 젠슨이 대만에서 휘말렸던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대만의 야시장에서 즉석 인터뷰를 하던 그가 대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고 발언한 것이었어요. 대만을 중국의 일부가 아닌 독립적인 국가로 지칭했다는 이유로 중국인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중국의 SNS에는 돈만 생각하는 기업인은 결국 신념이 없다는 걸 보여줬다. 젠슨은 자신의 뿌리를 잊었다. 중국에서 불매 운동을 해야 한다는 등 수천 개의 비난 댓글이 쏟아졌어요. 중국의 한 관영 매체는 젠슨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해야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고 심지어 중국 정부의 공식 대변인까지 나서서 대만은 단 한 번도 국가인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아닐 것이라며 젠슨을 겨냥했습니다. 반면 대만에서는 이 발언으로 인해 국가적 영웅으로 떠올랐어요. 대만 네티즌들은 젠슨이 당연한 말을 했다며 그를 극찬했고 이후 대만에 머무는 동안 그가 가는 모든 곳은 팬들로 인산인해를 잃었습니다. 대만 주요 언론들은 이 현상을 젠슨의 이름과 열광을 뜻하는 단어를 합성해 새로운 신조어로 부르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도했죠.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 대만 편이었습니다. 특히 아무리 중국이 화가 났다고 해도 엔비디아에게만큼은 함부로 하지 못할 거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엔비디아가 중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중국이 엔비디아를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젠슨은 이 사태에 대해 중국 측에 사과하지 않았어요. 다만 대만을 떠나던 날 정치적 의도는 없었고 단지 대만이 엔비디아의 성공에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현한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젠슨의 성공에는 이런 특유의 담대함도 한몫했지만 무엇보다 그의 독특한 기업 운영 방식이 늘 찬사를 받아왔어요. 특히 대기업 CEO 중에서도 실패로부터 가장 잘 배우는 CEO로 유명합니다. 젠슨은 자사 제품이 실패할 때면 언제나 직원들을 감정적으로 문책하기보다는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 분석하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걸 유머러스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하게 해서 실패한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실패 이유는 명확히 깨닫게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패 발표에는 여러 레전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그중 영상으로까지 남아있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엔비디아의 한 그래픽 카드가 소음과 발열 문제로 인해 출시 직후 처참하게 망했을 때였습니다. 직원들은 실패 발표에서 이 제품의 끔찍한 소음을 일상 속 다양한 기기로 패러디했죠. 드라이어로 써서 머리를 말린다든지, 진공 청소기로 사용한다든지, 심지어 발열이 엄청나다며 그래픽 카드 위에 스테이크까지 굽는 자학 개그를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실패를 유머로 승화시키다 보니 직원들은 숨김없이 자신들의 실패를 드러내게 됐고, 이를 교훈 삼아 다음에는 반드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젠슨은 실패한 직원들을 해고하기보다는 한 번 뽑은 직원은 내 사람이라는 마인드로 믿고 교육시키고 계속 기회를 주는 CEO로 유명합니다. 이러다 보니 대기업 CEO 중에서는 드물게 직원들 사이에서 무려 96%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승인율을 받고 있어요. 참고로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45%, 일론 머스크는 35%에 불과합니다. 젠슨의 이런 리더십과 경영 철학은 수많은 책과 기사를 통해 소개되고 있는데 특히 엔비디아 레볼루션이라는 책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젠슨과 엔비디아의 성장 과정을 깊이 있게 담아낸 이 책은 출간 직후 아마존 AI 분야를 포함해 세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별점도 5점 만점에 4.6점을 받을 만큼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죠. 관련자 100여 명을 직접 취재해서 쓴 책이라 여러 에피소드들을 대화 하나하나까지 생생하게 재현했어요. 마치 그 순간을 실제로 눈앞에서 지켜보는 듯 젠슨과 주변 인물들의 표정과 목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의 독특한 조직 문화를 다루는 부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전 직원들에게 쓰게 한다는 탑 5 이메일이나 화이트보드 만들기, 그리고 작업 속도를 높이는 젠슨만의 비법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어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젠슨의 새로운 모습도 알게 됐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너 정말 형편없구나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거대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마저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이룬 창업자의 이야기이자 그 기업의 모든 여정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읽고 나서도 계속 소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SK 하이닉스 부회장도 이 책을 추천한 바 있습니다. 요즘 AI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이고 가장 주목받는 주식 중 하나가 엔비디아인 만큼 엔비디아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젠슨과 로리의 35년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시절 숙제를 함께하던 평범한 연인에서 시작해 지금은 세계 최고 기업의 CEO와 그의 영원한 조력자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젠슨은 지금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먼저 아내의 의견을 구한다고 합니다. 30살에 CEO가 되겠다던 약속을 지킨 것처럼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겠다는 약속도 변함없이 지키고 있는 셈이죠.